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제가 항상 쓰레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집단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지? 첫 번째는 정치인, 두 번째는 미디어, 그리고 여기서 뭐 언론 미디어를 제일 욕하지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교육 쪽 개판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야, 성관이 얘들은 진짜 쓰레기다, 얘들은. 나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 그냥 원래부터 좀 성관이가 좀 말 많고 쓰레기 조직이다, 집단이다, 조직이다, 고여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도 이게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성관, 되게 웃긴 게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이라는 곳은 가장 투명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야, 맞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게 또 정치 노선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 엄청난 큰 거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야 진짜 어메이징 하더라고. 얘들은 너무나도 어메이징 해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이 개쓰레기 집단 성관이가 얼마나 개 병신 같은 애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그라운드 이 성관이라는 하나의 그런 조직이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카르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직원들이 진짜 개판이더라고. 뭐 어차피 다 뭐 서로 지들끼리 뭐 이제 하는 건데, 그 직원이 어느 정도 개판이냐 하면, 그 2015년 때 이게 털어서 나왔나 봐. 복무 위반 실태를 보게 되면, 야, 10박 11일 일본 가서 놀고 와. 놀고 와. 그리고 연가 25일치도 셀프 결제라서 이걸 병가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무단결금 100일에 허위병가 80일을 공가 2일을 썼는데 이 183일이 정상근무 처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3,800만 원을 슈킹을 쳤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원 나부랭이가 이게 가능한가? 나는 직원 A씨 하다못해 내가 좀 끝발이 조금 있으면 이해를 하거든. 끝발이라도 있으면 뭐 그래 좀 이해, 난 좀 관대하잖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복 성관이 같은 경우도 로스쿨 휴직 규정 위반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부당 승진 숨기려다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성관이 위법 부당사항만 이미 감사해서 37건이 적발이 됐거든. 그게 말도 안 되는 방만한 인사관리가 됐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최재 감사원장은 탄핵을 당했지, 그치? 그리고 3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이 됐고, 그리고 충성심 증명 자리 아니다. 우리 행배쿤 요새 되게 핫하지.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심판 증인 질책했고, 물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 이제 재판 중에 아동 보르, 이건 내가 한 말 아니다. 아동 보르노를 보면서 뚜아뚜리 치는 행배와, 야, 이 정도면 이거는 고소당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저게 판사 자격이 있냐? 한심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도 이제 기가 차는 거야. 그래서 성관이 비리는 내부 직원이 가장 잘한다. 완전 썩었다. 가장 감사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깨끗해야 될 조직이 가장 썩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출근도 안 해. 음소로 취직하고 아주 꿈 같은 직장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MBC, JTBC에선 절대로 안 나오는 성관이 불법 내용들이라고 해서, 그래, 그 새끼들 아가리 열고 있으니까 내 나라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심각하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관이가 이렇게 말 많은 집단이 돼 있는데도 근데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헌재에서는 이런 부실한 성관이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감사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헌법적 근거라는 게 나름 있어. 그 헌법적 근거가 뭐냐면 성관이는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그거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하더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게 뭐냐면, 그럼 성관이는 누가 건드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를 걸면 그게 가능하긴 하대. 근데 알겠지만 성관이의 이런 부실한 내용들,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장했다가 우리 그 유명한 일타 강사 그지 고소당했지, 그지 어느 당인지 얘기 안 할게,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부정통 청탁 같은 건 내 딸은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청탁은 기본값이야 이 조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조직이다. 선거 기간에는 일반 공무원으로도 그냥 대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 세력이 돼 버렸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런 뭔가 비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는 도계자를 박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대국민 사과 입장을 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선관위 명의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32명 가운데 27명에 대해서 징계 및 주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러니까 선빵을 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거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가 많이 난 데에서 당연히 누가 선거를 믿겠냐? 너희들이 주관하는 선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웃긴 건 뭐냐면 선관위 특혜 채용 10명 현재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와 이게 가능한가? 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부정선거랑 별개로 이미 선관위는 준내 썩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옳았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지금은 반반상까지 왔잖아. 나는 근데 탄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뭐 내 정치적 소관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집단을 봤을 때 이게 법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그런 뭔가 사상과 조직에 대한 충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버렸잖아. 헌법재판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를 그대로 내려놓은 케이스인데,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봤을 때, 재판관들의 성격을 봤을 때 일단은 윤석열 아저씨는 일단은 탄핵을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진짜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게 맞네.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백가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쟤네들은 그대로 다니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돼지들아 어쩔 건데. 크크크. 뭐 진짜 개헌밖에 답이 없었노. 그래서 야 채용비리 없다며 발실현대라 부정선거 없다며. 이러면서 다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모르겠어. 근데 이 정도까지 들쑤셔졌으면 한번 배 한 번 까야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뭘 믿을 수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한번 배 까는 게 맞단 말이야. 그리고 이 썩어빠진 조직들을 전부 다 이제 손질하고 잘릴 사람 다 잘리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가더라도 그 시스템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걸 뜯어 고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또 여당과 야당과 지금 또 이제 또 뭐 어떤 한판이 벌어졌냐면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해야 된 게 여당의 의견이야. 여당 쪽에는 이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해서 이거 한번 털어야 된다라는 이런 건데, 근데 선관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제외하자라는, 그래서 현재 지금 또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일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썩어 빠졌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게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현재 뭐 지금 당장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의석으로 봤을 때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근데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나 탄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다음 선거에 대해서 나는 그 다음 선거에 대해서는 반반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법리적인 절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 의견 싹 빼고 그냥 내 의견을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건 일단 탄핵 정국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주당 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걸 보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피하실 길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참 그렇게 민주주의 못 읽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깨끗해야 될 조직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조직이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 흙탕물을 끝까지 카바쳐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하,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저 항상 망했다고 얘기하잖아. 이미 기본값이란 말이야.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여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